1번 포인트에 지정을 해서 물을 뿌리게 됩니다. 긴급 상황 아니면은 배터리 부족, 약재 부족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AB 방지했던 설명 그대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론 회사 사람들의 홍주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파낙스 35T를 가지고 데메테르 버전 2 수동 비행과 AV 작업까지 배워봤는데요. 다음에 배울 주제는요, 대규모 현장 작업, 과수 방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규모 현장 작업, 자동 방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작업 모드 눌러서 대규모 현장 작업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획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고 기체가 이 앞에 있습니다. 자, 자동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점을 찍어서 이 구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계점 설정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론을 띄워서 경계점을 설정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로 제가 조절을 해서 경계점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종기를 직접 들고 가서 조종기에서 경계점을 찍는 방법도 있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타점기도 있습니다. 타점기를 들고 가서 이 경계점을 찍어서 구획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지도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론을 띄워서 경계점을 설정하거나 타점기를 들고 경계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지도로 경계점을 설정해서 구획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 빨간 색깔 점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경계점으로 빨간색 점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점 찍기, 그 다음에 점 찍기, 그 다음에 점 찍기, 그 다음 아래 점 찍기. 점을 총 4개 찍었고요. 4개를 찍으면은 사각형 형태의 구획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4개 이상 찍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개 이상 찍어도 됩니다.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곡선 형태의 이 구획을 추가할 수 있겠죠.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방금 경계점을 설정했던 구획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테스트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확인. 자, 왼쪽에는 쭉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구획들이고요. 제 위에 있는 게 제가 방금 설정했던 구획입니다. 자, 이 구획을 눌러서 옆에 보시면은 매개 변수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편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애물 안전거리와 안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래 중간에 있는 안전거리 같은 경우에는 각 가장자리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보다 몇 메타 안쪽으로 비행을 할 거냐라는 설정입니다. 저는 지금 설정했던 구획 가장자리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0으로 하고요. 그 다음 장애물도 따로 없기 때문에 0m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비행 간격 같은 경우에는 2m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로 매개 변수는 끝났고요. 작업 매개 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업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프를 몇으로 할 거냐, 비행을 몇 m/s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원심 노즐을 몇으로 돌릴 거냐, 마지막으로 작업 고도는 몇 m로 진행을 할 거냐입니다. 작업 고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조금 높게 한 5m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속도도 한 3m/s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 매개 변수가 끝났다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경로 업로드가 있습니다. 경로 업로드를 통해서 조종기에 있는 정보를 기체에 넘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장애물 레이더 온, 오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2개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26 리턴홈 고도 같은 경우에는 6m, 26 리턴홈 속도 같은 경우에는 3m/s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약재 부족 시에는 호버링을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밀어서 작업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자동 방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원심 노즐은 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기체에 설정했던 속도, 분사량, 폭에 맞춰서 지금 자동 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방제를 진행을 하다가 긴급 상황 아니면은 배터리 부족, 약재 부족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AV 방지했던 설명 그대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체 착륙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동 방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 방제가 완료되면은 기체 호버링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끌고 와서 기체 착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규모 현장 작업, 이제 자동 방제를 배워봤고요. 자, 다음은 나무 경로, 과수 방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수동 작업에서 나무 경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나무 경로 한번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경로 추가. 자, 지금 경계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 찍기, 그 다음에 점 찍기, 점 찍기. 제가 한 총 30m 정도 경로를 점을 찍어 봤고요. 총 3개를 찍어 봤습니다. 시작점, 중간점, 끝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점 찍기는 고객님들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제가 저장했던 경로를 눌러 주신 다음에 매개 변수 편집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경로를 보시면은 초록 색깔 글씨로 0m라고 되어 있습니다. 0m라는 거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고도가 0m라는 거고요. 5m 정도의 고도로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고도를 5m 정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고도 증감 감소에 5 적어 주시면 되고요. 고도 5m 높일 거냐 라는 경고 문구가, 확인 문구가 뜨게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1번에서부터 총 3번 지점까지 5m의 고도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7m로 좀 더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2 해주시면은 아까 했던 5, 지금 했던 2 해서 총 7m가 됩니다. 자, 근데 다시 그러면은 줄이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총 자기가 원하는 고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경로 분사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지나가면서 모든 경로에 분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점을 찍었던 부분만 분사를 할 것이냐,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든 경로의 분사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번까지 지정한 속도, 분사량에 맞춰서 다 뿌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번 포인트에서 지정한 시간, 2번 포인트에서 지정한 시간, 3번 포인트에서 지정한 시간만큼 뿌려서 경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경로 다 뿌리는 것부터 먼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경로에 다 약을 뿌리겠다 하시면은 경로 분사 전체에 켜짐으로 두시고요. 아래에 에어 포인트 스프레이도 켜짐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경로 포인트 분사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에서 두 번째 분사 설정이 있을 겁니다. 포 노즐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포 노즐 전후는 고정 세팅 노즐 모드고요. 아래에 자동 교차와 전체 분사가 있습니다. 자동 교차 분사 같은 경우에는 전후진 시 교차 분사가 되는 거고요. 전체 분사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시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4개 동시에 분사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분사로 설정하고 경로 분사를 전체로 켜짐으로 하고 모든 경로가 다 준비가 됐고요. 경로 업로드, 비행 확인이라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장애물 레이더를 온오프, 26 리턴홈 고도 몇 메타로 할 건지, 속도 몇 메타 퍼 세크로 할 건지 설정하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 확인해 주시고요. 작업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기체를 한번 이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기 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원심 노즐 버튼 눌러서 원심 노즐 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정했던 지금 1번 포인트로 가게 됐고요. 자, 1번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분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개 동시 분사고요. 제가 설정했던 속도, 설정했던 분사량으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펌프의 크기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한 70으로 높이게 되면은 분사량이 지금 70%로 올라가고요. 비행 속도도 실시간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3번까지 쉬지 않고 쭉 가면서 분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3번에 도착을 해서 분사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착륙해서 두 번째 모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정했던 포인트에 멈춰서 설정했던 시간대로 분사를 하고 이동하는 그런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점 찍기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점을 좀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제가 6개의 경계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저장, 그
그다음에 제가 눌렀던 거에 대해서 매개 변수 편집을 들어가서 똑같이 상대 고도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도 증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제가 한 7m 정도로 했으니까 똑같이 7 해서 전체 경로를 7m 정도로 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분사 전체는 꺼주시고요. 경로 포인트 분사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10으로 해서 10초 동안 경계점에서 분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 펌프 크기를 한번 100%로 한번 최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 업로드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 비행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어서 자, 기차에 이륙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노즐 항상 켜주시고요. 네, 지금 1번 포인트에 지정을 해서 물을 뿌리게 됩니다. 제가 10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번 경로에서 10초 동안 분사가 되고요. 자, 끝나서 지금 2번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자, 2번 경로에 도착을 해서 설정했던 시간대로 똑같이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계점에서 분사를 하고 이동하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다르게 멈춰서 뿌리고 멈추고 뿌리고 이동하고 멈추고 다시 거기서 뿌리고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아까와는 좀 다른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고객님들마다 작업 환경이 다를 텐데 그거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지금 6번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항상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종기에 손을 항상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분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비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기체를 갖고 와서 착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수 방제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 방제와 매우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만 조금 다르지 작동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의 경계점이 있는데 3번의 경계점에만 고도를 높이고 싶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에는 이 경계점에 있는 숫자를 누른 다음에 웨이포인트 높이를 높여주면 됩니다. 얘만 10m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7m로 가다가 중간에 10m로 올라가서 분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수 방제를 하실 때 나무에 따라서 조금 높이가 다를 수 있으니 그런 점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무 경로 이제 과수 방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총 2가지 자동 방제, 과수 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항상 1688-5343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궁금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파낙스 35T 데메테르 버전 2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게 35T라고 해서 35T 고객님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20T 고객님들도 데메테르 앱 2를 쓰신다면 동일한 사용 설명이니 영상 자주 봐주시면 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론 회사 사람들의 홍주임입니다.